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 말고 구안화사라는 명칭을 모르는 분들은 한국에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구안개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구안화사의 오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구안화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진단을 벨스팔시나 란세이언트 증후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이외로는 뇌졸중으로 인한 구안화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일단 진단하고 바로 병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벨스팔시는 흔히 특발성이라고 해서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데요. 최근 추세를 보면 바이러스 질환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하면서 점점 양을 줄여나가고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투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근정도 검사는 거의 대부분이 하고 오시는 편이죠. 다음은 람세이언트 증후군인데 헤르페스 조스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벨스팔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으므로 후유증이 더 많이 남겨지게 됩니다. 얼굴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유양돌기 뒤쪽이 아픈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면신경은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시술할 수 있는 부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안면신경 마비가 상위에서 시작될수록 예후가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구안화사 증상이 나왔을 때 유양돌기 쪽이나 안면신경 쪽이 빠져나오는 그 부위들을 접근하는 게 핵심인데요. 실제로도 이 부위 손상이 제일 많습니다. 안면신경은 우리 얼굴에서 5가지 갈래로 나오게 됩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안화사 증상을 치료를 한다고 금방금방 좋아지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초반에는 발병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치료에 반응이 없을 가능성도 크고, 초반 1주에서 2주 사이에 증상이 점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보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귀 뒤에 통증이 없을수록 예후가 좋은 편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예후가 매우 나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후를 잘 파악을 하고 티칭을 할 수 있어야 환자분들도 믿고서 따라올 수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환자분께서 얼굴 쪽에 손상이 오다 보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치료를 하는데도 제대로 반응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 더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일단 제가 치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유양돌기의 통증의 유무를 확인을 해봅니다. 물론 확인하는 이유는 람세이언트의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고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봅니다. 그리고 안면신경에 준하는 치료를 하되 유양돌기염이 있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과 광대 쪽의 근육근을 중점으로 두고 돌아간 입을 되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은 눈 부위의 이상을 치료를 해서 눈이 안 감기거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 문제를 치료를 합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안화사에서 뇌졸중을 배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구안화사로 병원에 오신 환자분이 있으셨습니다. 오시면서 하는 말이 손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말도 조금 어눌하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 뇌 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마 쪽의 주름을 확인해보고 맥을 확인해봤더니 확연하게 정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받을 게 아니라 바로 응급실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를 해봤더니 뇌경색이 가볍게 오셔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구안화사와 뇌의 증상으로 인한 구안화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지난 구안화사는 이미 만성화되어 손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신데, 실제로 치료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 부위는 침도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완치가 어려울 뿐 시술만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절반 혹은 그 이상까지도 좋아지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적절한 한약 처방도 받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수 있죠. 구안화사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후의 판정인데요.
말초신경염으로 인한 증상들은 3개월 이내에 많이 호전이 되고 이 기간 내에 승부를 봐야 후유증을 그나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71%의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고 83%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로 회복됩니다. 이 중에 5% 정도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데요. 후유증으로는 마비가 30% 정도 되고 구축이 20% 정도, 연합운동이 15% 정도가 되고 눈물 과다 분비가 2%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1개월에서 3개월이면 호전된다던디? 꼭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 일이 아니라고. 아이 어린 놈의 자식이 말하는 싸가지 보게. 가령 홍수가 났을 때 복구 작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이야 저절로 빠지겠지만 진흙탕이기 때문에 흙도 퍼내고 정리를 하면서 피해를 줄여야겠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안화사 증상이 온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병행하시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을 때 한의원부터 오신 환자분들에게 스테로이드 처방을 복용하시면서 같이 치료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얼굴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나 믿고 딱 이 치료 하나만 해라 하는 경우는 나중에 가서 원망을 받기 십상입니다. 아유, 무렁이 밥 줘야 되는디? 간혹 어디서 듣고 침 맞지 말랬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면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침치료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구안화사의 침치료가 많이 쓰이는 편이고 논문의 개수도 많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벨스팔시에 걸렸을 때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침치료로 매우 많은 효과를 봤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치료는 회복 기간을 봤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를 한 분과 안 한 분들을 지켜봤을 때 3개월의 기간 동안을 보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호전된 일부 환자분들께서 주관적인 표현으로 표정을 지을 때 뭔가 감각이 둔하면서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뒤늦게 오셔서 치료를 받고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때문에 치료를 안 하고 얼굴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거죠. 환자분께서 백날 양방이 좋다, 한의가 최고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 후유증이 남지 않게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구안화사 증상은 아무래도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 평소 성격이 쾌활하고 씩씩한 분들도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증상이 나오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이 치료 저 치료 가리지 말고 모든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구안화사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